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10대 때는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나 생각했었다. 표정 없는 지친 얼굴 위에 깊게 패인 잔주름이 고된 세월과 그들의 시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늙기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그만큼 나이를 먹어버렸다. 내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는 세월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다행히 10대 때 품었던 두려움은 괜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요즘 산다는 게 너무도 재미있고 흥미롭다. 그래서 만일 10대 때 나처럼 생각하는 아이를 만난다면 자신 있게 얘기해주고 싶다. 나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슬픈 일은 아니란다. 그건 나름대로 참 좋은 일이야. 세월은 젊음을 앗아가지만 그만큼의 다른 선물을 주거든. 물론 탄력 있는 피부와 생기 넘치는 예쁜 얼굴, S라인의 탄탄한 몸매와 초콜릿 복근의 역삼각형 몸매 등 젊음을 숭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의 말처럼 젊은이들의 세상에 이민 온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쓸쓸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의 내가 좋다. 20, 30대 시절의 예민함이나 방황, 열정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방황했던 10대. 닥치는 대로 공부하며 정신없이 보낸 20대.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며 치열하게 보낸 30대. 꿈을 펼쳐보려고 했더니 병이 찾아온 40대를 넘어 병마와 싸우며 60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거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거치며 단단해진 나 자신이 좋고 세상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웬만한 일들은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게 된 지금이 좋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 또한 세월이 내게 준 소중한 선물이다. 70세가 넘은 남자 환자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사는데 별 재미를 못 느껴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고 모든 일에 짜증이 난다고 했다. 자식들도 다 잘 커서 결혼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벌었고 집안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올 때마다 재산이 100억이 넘고 골프와 승마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여가를 보낸다고 자랑하듯 말하면서도 재산을 관리하기 힘들다, 세입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 등 불평불만을 늘어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다른 얼굴로 병원을 방문했다. 주름살은 보톡스로 다 펴고 약간 처진 눈은 쌍꺼풀로 수술을 올리는 등 얼굴 전체를 고쳐 40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잠이 안 온다,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무척 안타까웠다. 충분히 행복할 만한 여건인데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 기회도 많을 텐데 그는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들을 놓지 못해 행복할 기회마저 놓치고 있었다. 게다가 어쨌든 수술을 해서 젊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었다. 노년 역시 우리 자신의 책임 아래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해서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 대접을 할 줄 몰라 하고 불평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대접받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주길 바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기에 바쁘며 이기적이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신체의 작은 아픔에도 지나치게 집착하며 염려한다면 우리는 때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사소한 모든 일에 또 작은 불평들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써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학자 버틀러는 아무리 노인이라도 도덕적인 잘못이나 행동까지 너그럽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노인도 탐욕스러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 노인이기에 책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히려 그의 인간성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눈에 띄는 업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온기를 주는 노인들이 얼마든지 있다. 병든 아들의 약을 타러 한 달에 한 번씩 지하철에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84살의 어느 할머니는 그래도 산다는 건 참 신나고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교육적인 몬테소리는 말한다. 나는 이제 90살이고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관절염을 앓고 있다. 그러나 시력이 좋아 아직 읽을 수 있다. 고맙게도 나는 읽을 수 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책이여. 매스컴이 병들고 외롭고 비참한 노인들의 모습만 부각시킨 탓에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양 겁먹는다. 그러나 실은 그런 모습은 젊은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사람들도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으며 급격한 체력 저하나 성하지 않은 치아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 단지 노년에 그런 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일 뿐 그것이 노인의 특성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철학자 플라톤도 말했다. 늙음에 만족할 때 늙음을 직행할 수 있지만 늙음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늙음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이것은 젊음에도 해당된다라고 말이다. 만일 우리가 삶을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면 늙는다는 게 그리 두려운 일은 아니다. 노년을 향한 행진은 이미 유아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상실은 마지막 상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왔다. 그럼에도 좀 더 유쾌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 이외의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며 나의 흥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비록 내가 살 세상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처럼 자기 초월 능력을 가지며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밀려오는 허무감을 극복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를 통해 생명은 이어지며 세상은 존속한다는 믿음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믿음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스승으로서, 조언자로서 내가 남긴 것들이 그것이 지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혹은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남기려는 노력은 노인들에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또 지난 과거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멈추고 현재에 충실하게 만든다. 이 세상의 세세한 부분을 듣고 보고 느끼며 그것에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늙는 것이 잘 늙는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노년기는 활동적이고 혈기왕성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발 뒤로 물러난 고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우리는 이제껏 알고 행해온 것들을 다지거나 혹은 탐험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안락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며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어떤 노인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각자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혹은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 이야기가 너무 싱겁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이제껏 그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굴곡을 지나고 삶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쭉 그래왔듯이 다만 내 인생은 결국 내 책임이라는 사실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50이 넘으면서부터 종종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은지 그려보곤 했다. 그때 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세상의 세세한 부분에 감탄하며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었다. 생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웃어넘기는 여유와 포용력을 가진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손주들이 힘들 때 마음 놓고 푸념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면 참 좋겠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솔직히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에게는 2명의 손자가 생겼다. 그렇게 막상 할머니가 되어보니 50대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완벽한 할머니상을 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서툰 초보 할머니이기 때문이다. 집에 놀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손자들이 가겠다고 하면 서운해서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결혼한 딸에게 왜 자주 집에 오지 않느냐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무엇보다 손자들이 커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봐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까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귀한데, 그런데 마음을 몰라주는 딸과 손자들에게 종종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참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언제쯤 나는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 조금은 노력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그것이 내가 나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다.